26번에 김유정의 땡볕이라는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먼저 보시면, 자, 덕수는 지금 동네 어른들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대요. 이상한 병이라는 게 결국 어떤 보통 아무 병이나 간다고 들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병원에서도 어떤 연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금 해당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시대적 배경 자체가 1930년대라는 거 먼저 좀 보시고, 이 가난한 덕순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아내의 병은 고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른들의 말만 믿고 지금 병원에 가서 아내의 병도 고칠 생각을 합니다. 덕수는 13달이 되도록 배가 불러있는 아내가, 자, 지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한 10달, 늦어도 10달이면 지금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13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불러있는데 아직 출산을 못했어. 뭐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는 아내를 업고 팔자를 고칠 희망에 자,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자, 뭡니까 지금? 그렇지. 자,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결국 아이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뱃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 중간에 지금 여기서 아내도 그렇고 덕순이도 그렇고 무지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뭐 산부인과를 미리 가서 진단을 받지도 않다 보니까 아이의 상태를 전혀 몰랐던 거야, 지금. 자,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가불. 자, 어쩔 수 없이 자,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딱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삽을 여의하여 자, 잘못되면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자, 승낙만 있다는 뭘 쓰라는 거야? 그 동의서를 쓰라는 얘기야, 각서를.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네요. 자, 그래서 일주일밖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밑에 하고 나이 어린 간호부는 조금도 꺼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 쏟아놓다가 어떻게 하실 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자,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떨한 얼굴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가 없었어. 덕순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상황을 모르는 거야. 간호사의 어떤 말이 무슨 소리인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 자, 그리고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뱄다는 것쯤 자, 요 정도 연구거리는 못 되는 병인장 싶어 우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왕 버린 노르심에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입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먹을 거는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고 덕순이는 약간 이제 부끄러운 낯을 무얼로 가릴지 몰라 쭈뼛쭈뼛하며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왜? 아까 분명히 동네 어른이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이상한 병에 걸리면 지금 뭐를 준다고 그랬어? 월급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물어봤어. 근데 왜 여기서 병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그랬더니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민망스럽게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그만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네요 지금. 자, 뜻대로 안 됐어. 그의 굶주린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을 훑어보는 밖에 별 도리는 없었다.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아내, 누구는 아내의 어떤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면서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되도록 빌부터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멀뚱히 있던 아내가 갑자기 기급을 합니다. 자, 갑자기 어떻게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1930년대만 해도 그 개복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거야? 뭔가 좀 불경한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좀 위험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얼굴이 노랗게 되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아내는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자, 이걸 되게 좀 두려워하고 있네요. 자,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 자, 소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으로 도리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죽는 것보다 수술을 하는 게 좀 낫겠지요. 자, 비소를 금치 못하고 있던 간호부가 자, 어떻게 지금 이 환자도 그렇고 그의 보호자도 너무나 무지해요. 그냥 수술 자체를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있단 말이야. 간호사가 보기에는 이거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의사가 눈에 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설을 외면하여 뚱시뚱시 아내를 업고 나왔습니다. 자,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자, 지금 엎드려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덕순이는 얼마 전에 희망이 가득 차 올라가던 길을 힘풀리는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어요. 자, 보지는 않아도 지게우의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화나고 뻔하게 지금 울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 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 이 부부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1회 자, 1회라고 했으니까 며칠? 7일을 자, 못 가리라던 그 말을 어째 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다, 차가운 방에다가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 자, 결국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일단 경제적으로 아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자, 상당히 좀 무능력한, 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네요. 자, 덕순이는 눈이로 덮는 그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를, 그 앞길을 생각해 본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을 장대고 자,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아내까지 잃게 됐대요. 자, 그래서 자, 시골 출신인 여기 덕순이가 자, 지금 그냥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아무것도 돈벌이는 되는 게 없어. 거기다 또 아내까지 지금 며칠 못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절망적이네요. 자, 욕을 합니다. 이놈의 팔자가 하고 딱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렸고요. 자,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집니다. 자, 뜨거운 여름이에요, 지금. 자, 덕순이는 통째에 진물을 뒤집은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저 번에 쉬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습니다. 자,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히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지금 밀려옵니다. 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동네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을 것. 자, 상당히 지금 아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집 닭을 훔쳐다 먹는 것이. 자, 하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아나. 제까지 것. 자, 지금 의사나 간호사가 지금 혹시 잘못 오진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네요. 하고 소리를 뻑 지르고는 그러니까 참외입니다. 참외 하나 먹어볼 테야. 참외는 싫다고 얘기하고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은지 자, 길 건너쪽에 팔고 있는 자, 이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자,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자,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자, 이걸 먹였더니 아내는 황송하게도 한숨에 들이켭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주랴 물었더니 자, 이번에는 외떡. 자, 그 일본 칡떡입니다, 지금. 자, 이걸 통해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면서 자, 리을처럼 갑자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를 꽂아 먹은 거 부디 잊지 말고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빚진 것들이 있죠. 자기가 죽더라도 갚을 빚은 갚아라 이런 얘기야. 자, 부탁할 때 이것이 필요한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 마라. 그리고 임자, 옷은 영근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지금 혼자 남을 남편 걱정을 합니다. 자, 옷 갈아입을 사람이
빨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근이 엄마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자 그렇게 부탁하라고 얘기고요. 이야기를 곧잘 하다가 다시 입을 일그리고는 자 또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자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 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치고 일어섭니다. 자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자 한 그릇 더 얻어먹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때는 중복입니다. 자 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그 뜨거운 땡볕. 자 이 작품의 제목이네요 지금. 땡볕입니다. 이 뜨거운 햇볕 아래 햇볕이었고요. 더 덕순이는 빛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의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 때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또 울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울다가 또 유언을 남기고 자 그리고 상당히 좀 절망적이죠. 자 이 가난 속에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 민족의 어떤 애환 이걸 지금 그린 작품이겠고요. 자 결국 이 작품의 땡볕은 결국 두 사람에게 결국 시련,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땡볕의 내용 정리했습니다.